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꽃이라고 하는 김춘수의 시와 그리고 그것을 패러디한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장정일의 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상열기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가는 원작이고 나는 가를 패러디한 시이다. 자, 그래서 아까 바로 패러디 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작품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두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볼게요.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분석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제가 시가 나오면은 누구를 찾죠? 그쵸, 좋습니다. 자, 시적 화자부터 찾죠? 요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시적 화자 여기 있네요. 내가, 나 바로 나오네요. 맞죠? 시적 화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이름을 불러주기 전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대상을 인식하기 전이다. 뭔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알기 전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럴 때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의미 없는 상태인 거죠. 의미 없는 존재인 거죠. 맞나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름을 불러주다 라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명명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명명, 이름을 불러주다. 명명행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불러주게 되면 결국 대상을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비로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자, 이 꽃은 의미 있는 존재가 드디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지금 꽃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뭐 제가 그냥 예를 들어 주자면 얘 이름이 예를 들어 나팔꽃이다. 근데 어이, 거기, 거시기 뭐 이런 식으로 불렀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이, 거기, 거시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근데 정확하게 뭐 나팔꽃아 이렇게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줬어요. 그러면 얘 이름은 나팔꽃이구나. 드디어 이제 비로소 이 사물에 이름이 생겼고 그 사물에 의미가 생겼고 그 사물에 드디어 이제 뭐 인식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자, 이 말은 그의 존재를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한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즉 빛깔과 향기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뭐 개성이라든지 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런 거라고 특질 뭐 요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요즘 나오는 노래 중에 그 It's Me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예, 그거 보면 결국에는 뭐 이건 나야 뭐 요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랑 아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빛깔과 향기라고 하는 것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야. 이게 바로 나야. 뭐 요런 거랑 같은 의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존재를 그가 인식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무엇은 아마 그냥 무엇이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얘는 결국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라고 했으니까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겠죠. 사실 이 시는요, 존재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결국 그 내용이 뭐냐면, 진정한 관계 형성. 그러니까 너와 내가 진정한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사실 이 시는요, 한 70년대생들, 그리고 80년대 한 초반 정도까지는 이 시를 옛날에 연애 편지에 많이 썼던 시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그 세대까지는 아니기는 한데요. 뭐 70년대, 80년대 초까지는 네.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시가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 결국 뭐야? 내가 너에게도 의미 있었으면 좋겠지만 너도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뭐 이런 연애 편지 속에 많이 쓰여졌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건 여담이고요. 다시 이제 그러면 이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누구에서 출발했나요? 그렇죠. 자, 나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갔죠? 그렇죠. 그가 나옵니다. 자, 나에서 그로 다시 이제 누구로 가나요? 그렇죠. 우리로 갑니다. 자, 이건 결국에는요, 뭐라고 볼 수 있겠죠? 인식의 주체가 확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커지고 있잖아요. 나에서 그로, 네, 여기 좀 네모 표시해 볼까요? 다시 그거보다 더 큰 개념, 우리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맞나요? 자, 그래서 인식의 주체가 점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점점 크게, 점점 넓게 이런 걸 무슨 법이라고 얘기하는지 혹시 아세요? 우와, 그렇죠.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기도 하지만 이럴 때 점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넓게, 점점 크게. 이런 거를 점층법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이거의 반대는 혹시 뭔 줄 아세요? 그렇죠. 점광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것을 점층법. 그리고 이것에 반대되는 거, 점점 작아지는 거, 점점 작게, 점점 좁게. 이럴 때 점광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자, 근데 인식의 주체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는 지금 보게 되면 존재의 의미 또한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또 이렇게 왼쪽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 지금 공간이 채워졌기 때문에. 자, 존재의 의미가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는 뭐였죠?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어요. 갑자기 지우개가 켜졌네. 자, 가볼게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되었죠?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몸짓에서 꽃이 되었고요. 드디어 이제 뭐가 될까요? 그 뒤에 그렇죠. 눈짓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몸짓에서 꽃으로 다시 눈짓으로. 자, 이건 결국 뭘까요? 그렇죠. 존재의 의미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존재의 의미 확대. 자, 단순히 몸짓에서 이제 꽃이 되었고 그 뒤에는 서로에게 의미 있는 눈짓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 점점 커지는 거죠. 역시 이것도 점층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나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거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 되게 좀 사실 존재라고 하면 철학적인 이야기이기도 좀 하거든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럼 너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또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뭐 이러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끝이 아니라 너와 나의 진정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정말 관계라고 하는 거, 사람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시임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혹시 있나요? 네, 있네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뭐뭐 하고 싶다.
여기 되고 싶다 요런 내용 있잖아요. 그쵸? 이거 보게 되면 뭐예요? 간절한 어조를 가지고 있다. 이거 뭐 이제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겠죠. 이 시의 특징. 간절한 어조. 뭐뭐 하고 싶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이 시의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미를 전달했다. 자, 결국 이거는 뭘까요? 그쵸. 이 시의 제목인 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아, 존재란 무엇인가? 그리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그게 바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꽃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왜? 아무것도 아닌 몸짓이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꽃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서로에게 눈짓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이 존재의 의미가 확대된다라고 하는 요 내용이 바로 또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점층법, 얘기했죠? 점점 넓게, 점점 크게까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꽃의 상징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명명행위를 통해,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죠? 명명행위를 통해, 자, 의미를 부여받은 존재다. 그 이전까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하나의 몸짓에 아무 의미 없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드디어 비로소 꽃이 되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이 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꽃이라고 하는 김춘수의 시를 바탕으로 한 패러디 시 장정일의 라디오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이 시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읽어볼게요.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속 버튼을 눌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우선 누굴 찾아야 되나요? 그렇죠. 시적화자 나가 나오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거 하기 전에 얘가 왜 패러디 시인지 여러분들 느낌이 왔을 거예요. 뭐 때문에? 형식적으로 되게 비슷하구나. 문장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패러디 시라고 할 때는 원작의 형식을 따오고 대신 이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이렇게 패러디 시라고 말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까지 설명 안 하고 넘어갈 뻔해서 제가 지금 그 얘기부터 먼저 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자, 단추를 눌러줘야지만 그 눌러주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 없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이 단추는 의미를 부여하는 수단이 되고요. 그리고 소통의 매개체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단추를 눌러줘야지만 비로소 뭔가 의미가 생긴다라는 얘기잖아요.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자, 하나의 라디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얘는 뭘까요? 별거 아닌 존재예요. 의미 없는 존재예요. 아직까지는. 그렇구나. 그런데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라고 했어요. 우와,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라고 하는 거 보니까 드디어 뭐예요? 예,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리고 앞서 살펴봤을 때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가 바로 뭐였죠? 그렇죠. 명명행위였었죠. 그거와 지금 예, 비슷하다. 예, 대응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비가 아니라 대응된다. 걔랑 지금 유사하구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파가 되었다. 단추를 눌러주니까 전파가 되었다. 자, 결국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앞서서 살펴본 시와 대응되는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추를 눌러주니까 드디어 이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
아,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과 지금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죠? 자,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자, 의미를 부여해 준 것처럼, 존재의 의미를 준 것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 속 버튼을 눌러다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 속이라고 되어 있을까? 자, 우선은 라디오는 언제 많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쵸. 거의 이제 뭐, 1900, 아니, 또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응답하라 1988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한 70년대, 80년대 이때 진짜 라디오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훨씬 이전이겠죠. 그쵸. 뭐 90년대까지도 되게 많이 라디오들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라디오를 듣는 것 같진 않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 그때 70년대 요때부터 라디오 진짜 많이 들었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70년대, 80년대, 그때는 이제 어떻게 부를까요? 그쵸. 이제 산업화 도시화라고 하는 이런 배경들이 생겨나면서 결국 그때 현대인들이 어떠냐면 이제 좀, 깍쟁이스럽다. 서울 깍쟁이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봤나요? 네. 그래서 현대인들이 점점 삭막해지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속 버튼이라고 얘기할 땐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정리를 했는데요. 자, 뭐라고 보면 좋을까? 현대인의 삭막하고 또 외롭고 고독한 내면 세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걸 좀 더 줄여 볼게요. 고독한 현대인이다. 잉. 혹은 외로운 현대인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버튼을 눌러다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버튼은 결국 뭘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죠. 단추를 눌러다오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아까도 얘기했네요. 간절한 어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하는 거 보니 결국에는 뭐가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은 밑에 나와 있는 사랑이네요.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모습이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어떤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죠. 굉장히 가볍고 편리한 사랑. 또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회적인 사랑.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라고 할 때는 보통 영원함을 이야기하고 영원함을 꿈꾸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사랑은 뭐예요?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언제든 만났다가 헤어지고 그러니까 만나고 헤어짐이 너무나도 가볍고 단순하고 그리고 일회적이고 내가 그냥 싫으면 안 만나면 그만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 라디오는 여기서는 지금 부정적 시어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겉으로는 추구의 대상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아이고 여기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속으로는 비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가? 라디오가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겉으로는 추구의 대상이지만 속으로는 비판의 대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의미 있는 관계를 추구하다가 그냥 편리한 사랑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걸 추구하고 있는 거죠. 네. 계속 의미 있는 관계를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아, 그냥 가볍게 만나고 가볍게 헤어지고 뭐 이런 사랑을 추구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겉으로는 추구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사실 이러한 현대인들의 가벼운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가벼운 사랑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제는 뭘까요? 현대인들의 가벼운 사랑에 대한 풍자다. 네, 요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과 또 연결지어서 한번 또 살펴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역시 여기도요. 어떻게 지금 내용이 흘러가나요? 그쵸. 좀 더 이제 커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커지게 되냐. 맨 처음에는 의미 없는 존재였던 하나의 라디오였어요. 맞죠? 그런데 거기서 뭐가 되었어요? 전파가 되었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뒤에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라디오는 수식해 주는 말이 있죠? 자, 이거 너무 기니까 끄고 싶을 때 끄고, 그 다음에 켜고 싶을 때 켜고, 그런 라디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점점 내용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 뭐냐면 의미 있는 존재로 존재의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여기도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맞나요? 네, 좋습니다. 존재의 의미 확대.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지금 구조가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서 나왔던 것처럼. 그 다음에 볼게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또? 나에서 그로, 다시 우리로 확대되어 가고 있어요. 그럼 뭘까요? 얘도 앞에서 살펴봤었죠? 네, 인식의 주체가 확대되고 있다. 형식을 지금 똑같이 따오고 있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 앞서서도 이야기했는데 역시 지금 그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에서 그로 다시 우리로 이렇게 인식의 주체가 확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라디오에서 전파로 다시 라디오로 이렇게 하나의 라디오 전파로 다시 라디오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거는 김춘수의 꽃은 진정한 관계 형성을 좀 바란다라고 한다면 장정일의 라디오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의 가벼운 사랑, 이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풍자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서 이거는 뭐가 떠오르냐라고 얘기할 때 멸종위기 사랑 좀 떠오르지 않냐 이찬영 노래 해가지고 틀어줬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요즘에는 뭐 사랑이 너무 가볍다. 깊이 있고 영원하고 지속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작품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밤에 이렇게 수업을 찍으면 목소리가 좀 갈라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듣기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시험이기 때문에 밀린 영상들을 바로바로 좀 쭉 이어서 올려보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서 시험 전에 속성으로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다음 주 시험에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